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1 수학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마지막 개념 설명입니다. 총 3차시에 걸쳐서 개념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3차, 4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 두 번째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라고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연립 방정식 파트입니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주어진 방정식으로 미지수를 찾는 거, 해를 찾는 걸 이제 연립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두 개면 당연히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몇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미지수가 두 개면 당연히 식도 두 개가 있어야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요 식만 가지고는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1, x가 0이면 y도 0, 요걸 만족시키는 해가 어떻게 되냐면 무수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이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면서 식이 두 개인 경우 연립방정식 형태는 세 가지 형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1차식과 1차식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더해서 3 빼서 1 나오는 거 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x는 2, y는 1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식을 찾아냈었죠. 그죠? 요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가감법. 가감법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적당히 두 식을 곱하고 상수배해서 더하거나 빼서 x랑 y 소거하는 방법. 두 번째 뭐였죠? 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x 빼기 y가 1이라고 하면 요 식은 넘어가면 x는 1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이 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해서 찾았던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차식 해구하는 건 제가 과감하게 생략해도 될까요? 우리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강은 못했지만 사실상 고등학생이라고 제가 봐도 되겠죠. 지금까지 3차, 4차 했는데 1차 못하면 우리는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1차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추가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요. 1차식과 2차식 푸는 건 방법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뭐냐면 1차식을 x는 꼴로 바꾸던가 y는 꼴로 바꿔갖고 여기 2차식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대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를 제가 한 문제만 풀어드리면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1차식, 2차식.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문제가 있네. 쏘리. 문제를 풀고 넘어갈까요? 그 대입이 무슨 말인가 볼까요? 봤더니 x-y는 3, 1차식이죠.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5, 2차식이죠.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건 여기에다가 무조건 뭐 하는 거냐면 대입하는 거예요. x-y가 3이라는 거니까 저 식은 넘어가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까요? x-y가 3이라는 식은 이항하면 y는 x-3이라고 하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 값을 저 니은에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 식에다가 y 대신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저 식 여기 식에다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에 x-3이라고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3의 제곱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5예요 라고 바뀌겠네요. 그러면 x제곱 하나 사라지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또는 x는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 파트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거. 오케이, 끝! 하시면 안 돼. 미지수가 두 개죠. 그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y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x가 1에 해당하는 그 순간에 y 값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여기 식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식. 여기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빼기 3 나오니까 y는 마 7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을게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해는 몇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자체가 한 쌍의 해가 되는 거예요. 한 쌍의 해, 얘도 한 쌍의 해. 그래서 총 두 쌍의 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순서쌍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라고 요걸 한 쌍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x가 얼마, y가 얼마라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얘는 1,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2차 뭐 해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패턴입니다. 지금 1차 연립했고요. 1차, 2차 연립했습니다. 그 다음은 2차와 2차 연립하는 거겠죠?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질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그 식을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형태예요. 여러분 선배들은 세 가지 형태의 첫 번째 인수분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상수항소거하는 게 있었고요. 세 번째 최고차항소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뭐냐면 교육부에서 학습 분량을 좀 줄여준다, 경감해준다라고 해서 얘를 교육과정에서 제외했어요. 우와, 다행이야.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학교 갔을 때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인수분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2차식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식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제가 뒤에 그 교육과정 표도 제가 따왔거든요. 그거 보고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가 나오면 좀 많이 나간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대부분 인수분해법으로 인수분해가 다 되는 간단한 것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학원에서 좀 어려운 걸 풀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물론 그것도 실력은 되지만 어쨌든 참고 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좀 복잡한 문제집에는 있을 수 있어.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집에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요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된다더라.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늘 강의하고 여러분들 문제집을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댓글에 그 문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긴 할게요. 요 방법에 의해서 풀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권장하는 문제는 아니다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2차식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돼요. 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얘 몇 차식이죠? 위에 거 2차식, 아래 거 몇 차식이죠? 2차식.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하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시죠? 그죠? 위의 식이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니까 x-y, x 플러스 y는 0꼴로 당연히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케이스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x는 y, 이게 두 개가 같아져서 0 나오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라고 해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고요.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x랑 y랑 같은 경우에 이건 어디다 대입하냐면 밑에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아래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겠습니다. x랑 y랑 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2x 제곱 그 다음에 x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3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죠. 선생님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요거요. 밑에 식에서 y 대신에 x랑 같은 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x제곱은 3. 그러면 2차 식이니까 근 몇 개? 2개. 2개 나오니까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2개가 나와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다. 우리는 미지수가 2개니까 이렇게 해서 y랑 쌍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x랑 y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으니까 x는 루트 3, y도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루트 3, y도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만들어져요. 두 쌍. 될까요? 두 번째 리쌍이라고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x랑 또 요 경우 있죠. 그죠? x는 마이너스 y인 경우. 요 경우도 이제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아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2x제곱 이렇게 돼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이 값이 3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럼 실제로는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x제곱이니까 아마 3x제곱이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x제곱이 1 나오는 거예요. x제곱이 1 나오는 거니까 해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지수가 2개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로 끝이면 안 돼. x가 1일 때 거기에 해당하는 y는 뭐가 반대인 거죠. 그죠? 1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서는 y는 1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뉘냐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쌍의 해를 가집니다. 라고 찾는 거. 거의 대부분 90% 이상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2개가 0 나와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케이스로 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시면 자, 2차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2개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여긴 개수가 4고 여긴 개수가 0이에요. 개수가 0일 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0일 때. 4일 때는 좀 애매해. 2개 곱해서 4 나오는 건 너무 많으니까. 2개 곱해서 0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위에 식이. 혹시 인수분해 써드릴까요? 위에 식, 요 1번식, 2번식이라고 해서 1번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은 0 나오면 1, 1, 2, 1 붙여주면 제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y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y는 0 이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x는 2와 2가 되거나 또는 x는 y라고 케이스가 2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다 이거.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 x는 2y인 경우요. x는 2y인 경우에는 2번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x가 2y니까 x 대신에 2y 집어넣으면 2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y 플러스 y제곱이 4가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4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러면 2y제곱하고 y제곱 나오니까 이건 좀 복잡하다. 3y제곱이 4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y제곱은 3분의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y제곱은 3분의 4니까 y는 루트 3분의 2인데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y는 풀마 3분의 2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케이스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y는 3분의 2 루트 3 또는 y는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쌍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두 개 쌍으로요. 이렇게 두 개 쌍으로 나올 거예요. 뭐냐면 x가 3분의 2 루트 3 여기다 집어넣자. x는 2y죠. 2y니까 이거의 2배네요. 그죠? 그러니까 x는 3분의 4 루트 3이에요.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요거의 2배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이에요. 라고 두 쌍이 만들어져요. 요거 쌍 하나, 요거 쌍 하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두 번째 요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요거 해야 되죠. 그죠? x랑 y랑 같은 경우. x랑 y랑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시계 조금 빨리 해도 될까요? 그러면 x제곱 저는 y를 소거할 거예요. y 대신 요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x제곱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x제곱이 4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샹 넘어가면 x제곱은 4. x는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x랑 y랑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y도 2, y도 마이너스 2라고 몇 개의 순서상 찾아내시면 되냐면 4개의 순서상 찾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맞게 잘 풀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 거의 상수항이 0인 경우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농후합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선생님!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이 맞겠다. 그죠? 여러분! 저 식은 몇 차식과 몇 차식일까요? 위에는 1차식 밑에는 몇 차식일까? 2차식이에요. 왜냐면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x도 차수를 가지고 있고 y도 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곱하면 x1, y1 두 개 곱하면 2차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차식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다? 1차식과 2차식 해라.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식을 위의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y는 3-x라고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식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x에 3-x가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2가 나올 거고요. 저는 최고차항이 플러스가 좋아서 이렇게 쓸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죠? 그러면 x-1, x-2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x는 1 또는 x는 2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누가 존재해? y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y는 3-x라면서요. 3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3에서 1 빼니까 y는 2 요 순서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2면 y는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다른 풀이. 다른 풀이라고 봐서요. 얘가요. 뭐죠? 합. 제가 이거 좀 바꿔 써도 될까? 요거는 조금 고급진 생각. 원래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이런 경우도 있대요. 합 곱이 주어졌죠. 합. 곱 주어졌어요. 2차 방정식 이거 기억나시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 알파 베타가 2라고 생각하면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알파 베타는 뭐라고 봐도 될까요?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x 플러스 2는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 실제로 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2 요식 만들어지니까. 그 결국은 그 알파 베타는 누구의 두근이냐면 요거의 두근인 거예요. 요거의 두근이니까 그냥 요식을 x-1, x-2는 0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두근 1하고 2가 알파 베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파가 1, 베타가 2인 경우도 있고 알파가 2, 베타가 1인 경우도 있고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파 베타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 방정식. 자, 저 x 플러스 y는 3과 xy는 2에서 봤을 때 xy는 지금 문자를 x랑 y를 썼잖아요. 아까는 알파, 베타를 썼으니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지만 여기 x, y 썼으니까 다른 식이었으면 좋겠어. t 제곱 합이야. 합이니까 마이너스 3t 곱이야.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을 여기서는 x, y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 y인 거예요. 볼까? x 플러스 y는 3, x, y는 2라고 하니까 결국 이 방정식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해와 같겠네요.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t-1, t-2는 0이 나오니까 t는 1, t는 2가 나오는 건데 얘가 x, y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 몰라. 그래서 x가 1이 되면 y가 2가 되는 거고요. x가 2가 되면 y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기도 해요. 이렇게 아까 이거 다 똑같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대입하는 건데 합, 곱이 주어지면 그 x와 y는 어떤 2차 방정식의 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될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 근데 알아놓으시면 도움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보시면 요거는 개념 설명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문제를 푸는 유형인데 제가 교환에다가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풀어드릴게요. 아마 다음 시간 아니고 다음 시간에 아마 풀 거예요. 문제 풀이 시간에.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뭐냐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방정식도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 알려드리고 요거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예제 6번이에요. 공통근 문제인데 요거는 쉬워서 요거는 개념 설명 없이 바로 풀 수 있어서 요건 볼게요. 그러면 얘도 결국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싹 되겠다.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얘의 근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얘도 분명히 근이 있는데 얘도 당연히 근이 몇 개를 가질까요? 2개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이 무슨 근을 갖는데? 공통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그 공통근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요. 얘는 근 2개를 내가 지금 다 찾았으니까. 얘의 근 2개 나왔고 얘의 근 2개 있을 건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겹치는 게 뭐가 케이스 2개겠죠? 그 공통근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근과 요 마이너스 1 근 같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에 대입해도 만족해야겠죠? 얘도 그 근을 가져야 되니까 공통근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나올 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그 공통근이
x는 마이너스 2일 때. 요 공통근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식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만족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요 식에다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2a가 2네요. 따라서 a는 1이라고 이렇게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근을 저 앞에 식과 뒤에 식은 얘를 공통근으로 갖는 거고 a가 1이면 쟤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합이니까 답은 0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이고 제가 그 교육과정 한 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뒤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수 조건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육과정 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 나와 있어요. 그냥 2015 여러분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평가 방법, 교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인 것만 다룬다. 전에 강의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2차 방정식 개수가 허수라는 건 이제 쓸 수가 없다고.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나오면 혹시 이야기하셔도 될걸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이 각각 한 개씩 주어진 경우 두 2차식 중 한 2차식이 간단히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다룬다. 여기서는 사실 요거 2차식이에요. 2차식.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진 경우는 간단히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다룬다라고 하니까 앞에 그 이외의 경우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그 중에서도 복잡한 인수분해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주어지니까 오늘 강의한 개념만 설명하면 연립방정식 아마 끝일 거예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댓글에 올려주세요. 제가 풀어드리긴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1차 연립하는 거 오케이 됐죠? 1차, 2차, 1차를 여기에다가 대입해라. 2차 하나를 뭐 해라? 인수분해해라. 인수분해해서 대입해라. 그게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념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할 거니까 교환에 있는 뒷부분 문제 다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